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빗가람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합니다.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잦은 비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 이삭에서 새싹에 돋는 수바라 피해가 전남 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수익형 분양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성도 큽니다. 독일과 한국의 연극인들이 분단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동 제작한 작품을 아시아 문화전당 무대에 올립니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빗가람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고용률이 석 달 연속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고 청년 실업률은 광주 전남 지역 모두 10%를 넘어섰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질수록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재를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겠다. 빗가람 혁신도시 둥지를 튼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 하반기 공채에 나섭니다. 한전 KPS가 신입사원 5,60명을 올해 안에 채용할 예정이고 한국전력은 대졸 수준 사원 201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1,200여 명을 채용한 데 이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린 결과입니다. 특히 사무직으로 55명을 뽑는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무직 인원이 너무 과소하여 좀 힘들었던 분들이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전력 산업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생명 분야 공기업들도 하반기에 취업의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이달 말에 채용 공고를 내서 3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2배가량 늘려 올 하반기에 무려 217명을 선발합니다. 농어민 자녀 우대나 지역인재 할당 제도 등을 통해서 광주 전남 출신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인재들이 상당히 더 많이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평균 한 16% 정도가 이전 지역 인재들이 지금 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빗가람 공기업들의 채용 소식이 한 줄기 단비 같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 이삭에서 새싹에 돋는 수바라 피해가 전남 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최근 태풍 차바 때문인데요. 정부와 농협이 권장했던 품종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황금 물결은 온데간데 없고 논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땅에 누운 벼 사이로 새파란 모가 자라났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쓰러진 벼 이삭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가 자라고 심지어 새로운 벼 이삭이 맺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벼에 싹이 나는 수바라 피해입니다. 지금 현 상황도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아예 새로 파종하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변하거든요.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 3,786헥타르에서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땅이 무르면 농기계 투입이 불가능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데 지난달 이후 비가 잦았던 데다 태풍까지 겹친 게 화를 키웠습니다. 미질이 좋아 정부와 농협이 권장했던 신동진과 세일미 품종을 심은 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품종이 아니면 실제 RPC에서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벼에서도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삭 껍질을 벗기기 전까지는 농민들조차 육안으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벼 등급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한데 품질이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는 건 재해보험 밖의 일입니다. 그 수매 규격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면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전량 수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난데없이 수바라 피해까지 입으면서 농민들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부실 시공으로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현장 관리과 감독이 소홀히 해 근로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우건설 현장 소장 54살 정모 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와 사고조사위는 이들이 다리 상판을 고정하는 강봉과 커플러 일부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사고를 유발시켰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겨누고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의 60대 노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라며 흉기를 집어들어 겨누고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된 동기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얻어내려는 데 있어 보이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두 나라의 연극인들이 분단에서 시작해 현대사회 속 벽과 단절까지 주목한 공연을 공동 제작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독일의 난민 허가를 받으러 온 탈북자. 하지만 통역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소통은 이내 편견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독일과 한국 연극인들이 공동 제작한 벽, 이방인 이피게니의 한 장면입니다. Walls und diese Grenzen sind für uns ganz unterschiedliche Grenzen. Es sind zum Teil Grenzen, die Länder umgeben, aber es sind auch Grenzen, die Menschen sich schaffen. 4년 전 처음 만난 양국의 연출가들은 분단 국가의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현대사회에서의 단절로 확장했고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한 괴테의 희곡 이피게니에와 엮어 7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야, 뭐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벽, 이방인 이피게니에는 16일 일요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인 뒤 독일, 베를린 등에서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지역 영화인들이 마련한 첩첩 영화주간 축제가 어젯밤 야외 상영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들마당에서 열린 상영회에서는 광주에서 제작된 독립영화와 무성영화 시대의 걸작 안전불감증 등 4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광주극장 개관 81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제가 열리고 다음 달에는 광주 여성영화제와 독립영화제가 이어집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9일 이후 광주 지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면서 작년보다 5일 빠르고 평년보다 6일 빨리 무등산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전상부터 20%가량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9월 상순 이후로 기온이 낮을수록 시기가 빨라집니다. 여수 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수익형 분양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을 분양받고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자칫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성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에 자리한 한 호텔. 지난달부터 손님을 맡고 있는 이 호텔은 일반 호텔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호텔 객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전문 업체가 운영을 맡아 수익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연 8.4%의 고수익 보장을 통해 한 달 만에 120여 실의 객실 분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입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높은 호텔 투숙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1년에 1,3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또 이런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춘 호남 최초의 레지던스 호텔이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4%의 수익률은 보장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들어설 예정인 이 분양형 호텔 모델하우스에도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로 여유 자금에 대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분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행사와 운영사가 동일한지 그리고 적절한 수익률 보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양호텔은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 매매가 활발하지 못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분양가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에 비해 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선 데다가 높은 분양가로 차후 매매 어려움이 많아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수에 최근 건립되거나 건립을 계획 중인 수익형 분양호텔은 모두 4곳. 1,300만 명 관광객에 맞춘 분양호텔이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 잡을지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사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누진제 제도 자체가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본보기로 자리 잡은 목포 공생원이 오늘이면 설립된 지 88년째를 맞습니다. 이 사랑과 박애의 정신으로 목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있는 공생원의 설립 88년의 의미를 김양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달산 자락에 위치한 공생원. 전남 지역 최초의 아동 복지 시설로 윤치호 전도사가 지난 1928년 설립했습니다. 그의 일본인 아내 윤학자 여사도 일제시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지금도 60여 명의 아이들이 공생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님과 윤학자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불렸던 윤학자 여사는 1963년 대통령 문화훈장 국민장, 1965년에는 제1회 목포 시민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생원에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온 아이들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소식이 왔을 때 그럴 때 너무나 이 일을 한 보람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공생원이 설립된 지 88년. 공생원은 단순한 복지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사랑과 박애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부여했고 국가적으로는 한일 간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의 통로가 됐습니다. 또한 민족을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생원이 설립된 지 88주년을 맞았지만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자치단체장들이 경제 리더도 선정됐습니다.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이용구 보성군수, 안병호 한평군수 등이 미래경영과 투명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 지역 일자리 확대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고 이용부 군수는 보성녹차 중국 수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축제인 광주 합창제가 어제 저녁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광주 합창제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광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합창단이 참여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공연이 계속되고 저녁 7시에는 안산 시립합창단과 광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중국 뷰티산업협회 임직원들이 광주를 찾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뷰티산업협회 임직원들은 광주시를 방문해 상호 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광주여대와 남부대 등 뷰티 관련 학과가 개설된 지역 대학과 산업체를 찾아 인재 양성과 판로 개척 등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광주 울림제에서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테마 정원이 준비된 장성 가을 논합꽃 잔치가 개막됐습니다. 화순의 둥지를 튼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라디오 원고로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비원자력본부가 영광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경로당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호남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이 함께 걸으며 소통과 배려, 협력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더불어 함께 팀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학 구성원 130여 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호남대학교 황룡강 수변공원 일대를 걸으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배려와 소통을 통한 팀워크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생학습 기관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생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광주 평생학습 박람회가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 지역 50여 개 평생학습 기관이 참여해 공예품과 음식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입니다. 또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거리 공연과 경영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오늘 나들이 가기에 참 좋겠습니다. 어제 무등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때이른 가을추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6일 빠르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2주 뒤인 10월 28일에서 30일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크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고 산으로 야외활동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맑겠지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남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아침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우량은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낮에는 일사의에서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24도,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24도, 보성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5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요.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